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레지스터가 시리즈로 있을 때 그 이퀴벌런트 레지스턴스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퀴벌런트 레지스턴스. 그래서 이퀴벌런트 레지스턴스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앞에서 다 했으니까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식은 그냥 쓰죠. I2 아이고 플러스가 아니라 다 이퀄이죠. 그리고 얘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i라고 정의했고 이 값도 앞에서 구해놨죠. 얘는 또 뭐라고 하냐면 is니까 vs 나누기 rs와 동일하죠. 그럼 이게 두 개씩이 같아야 되니까 이 분모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rs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이 rs, 이 SM이가 뭐다? 시리즈로 연결된 레지스턴스들은 이퀴버런트 레지스턴스가 뭐다? 다 더하면 된다. 즉 이렇게 시리즈 레지스턴스가 연결돼 있으면 그게 만약에 n개가 연결돼 있으면 그거를 하나의 레지스턴스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일반항으로 쓰면 RS는 시리즈로 n개의 시리즈로 n개의 레지스턴스가 연결돼 있다고 하면 그거를 하나의 이퀴벌런트 레지스턴스로 바꿀 수 있는데 그 하나의 이퀴벌런트 레지스턴스의 값은 각각의 레지스턴스의 합과 같다. 그죠? 여기에 이렇게 회로를 어떻게 한다? 심플리파이해서 IS를 구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파워 시리즈 레지스터에서 업저브되는 파워는 각각의 엘리먼트에서 업저브되는 파워를 다 좋아하는 거죠. P는 I 제곱 R이니까 IS 제곱 R1 플러스 IS 제곱 R2 플러스 IS 제곱 R3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퀴버트 레지스턴스로 표현하면 ISA 제곱 더하기 R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레지스턴스가 시리즈 연결을 했을 때 시리즈 레지스턴스의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퀴벌런트 레지스턴스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한 거고 거기에 파워까지도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거에 대응되게 패러럴로 연결됐을 때 패러럴로 연결됐을 때 이퀴벌런트 레지스턴스 갖다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갖다가 살펴보죠. 자, 이렇게 회로가 있는데 얘를 레지스턴스 하나만 갖는 이퀴벌런트로 구하고 우리는 이 값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KCL을 앱 노드 A에다가 앞에 얘처럼 해보면 IS는 I1 플러스 I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G1 V 플러스 G2 V니까 다시 얘기하면 G1 플러스 G2 V가 돼요. 이 두 개가 이퀴벌런트가 되려고 하면 이 두 개가 이퀴벌런트가 되려고 하면 두 번째 회로에서 IS는 이퀄 GP 곱하기 V가 되죠. 따라서 이 두 식이 같아지면 이 두 개의 회로가 이퀴벌런트 해줘요. 따라서 GP는 G1 더하기 G2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퀴벌런트 레지던스 컨덕턴스의 값을.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IS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IS는 GP V죠.
GP는 뭐였어요? 시그마 i는 1부터 n개가 붙어 있다고 가정하면 n까지 gi를 다 더하면 됐어요. 그래서 이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is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GP가 아니라 RP죠. RP. 그죠? 우리가 RP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GP는 뭐예요? 1 나누기 RP. 그죠? 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1 나누기 R라인. 이렇게 해서 패러럴 이퀴벌런트 레지스턴스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시리즈 볼테이지 소스, 패러럴 커런트 소스를 살펴보죠. 이렇게 시리즈로 연결됐으면 이게 KVL이 적용돼요. 그래서 루프로 이런 방향으로 돌린다고 하면 VA 플러스 들어가네요. 이거 플러스. VB 플러스 들어가네요. 플러스. 그죠? 자, 얘도 KVL을 적용하면 이렇게 시계 방향이니까 VA 플러스를 가고 VB는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 볼테이지 소스가 두 개가 하나로 머지가 돼요. 반면에 이 IA, IB가 같지 않다고 하면 얘는 KCL을 바이올레이션 하죠. 그래서 IA와 IB가 같지 않다고 하면 이런 커런트 소스 두 개를 직렬로 연결된 거는 허용되지가 않고요. 만약에 두 개 같다고 하면 두 개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하나만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커넥션은 오버롤하게 허용되지 않는다. 자, 반면에 전류는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두 개가 같은 방향이죠. 이 KC의 관점으로 보면 더하면 돼요. 이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KC의 개념으로 보면 IA-IB죠. 들어가면 플러스, 나가면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반면에 볼테지는 마찬가지예요. VA와 VB가 같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되죠. KVL이. 반면에 같다 그러면 두 개를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쓰면 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컨피그레이션은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not allowed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직렬 연결, 병렬 연결에 회로가 있으면 직렬과 병렬 연결에 회로가 있으면 이 회로를 이 회로를 심플리파이 하는 거죠. 분석하기 전에. 자, 직렬로 세 개가 있어요. 얘를 이퀴블런트 시리즈 레지스턴스로 바꿔요. 이게 뭐죠? 그러면 R1 더하기 R2 더하기 R3죠? 병렬로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요? RP는 뭐예요? 1 나누기 GP죠. GP는 어떻게 구해요? G4 더하기 GO 더하기 GO 이렇게 구하게 되겠죠. 이렇게 구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이그젠플이죠. 디자인 이그젠플. 이 디자인 이그젠플은 이 분석을 좀 잘해봐야 되고 지금 풀기에는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진도가 조금 나간 다음에 이제 호목으로 한번 풀어오는 걸로 호목을 아마도 다음 주쯤에 호목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3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 4는 저항을 가지고 있는 회로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두 가지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트로덕션이 조금 이제 여러분 보기에 좀 어렵게 써 있는데 이게 이 챕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핵심적인 내용을 적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분석을 갖다가 두 가지 종류의 분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노드 볼테지 어널리시스. 이거는 KCL을 이용하고요. 또 하나의 분석 방법은 메쉬 커런트 어널리시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KVL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노드 볼테지를 이용한다는 거는 각각의 노드 볼테지를 갖다가 베리어블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음의 법칙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G 컨덕턴스 곱하기 노드 볼테지 V는 IS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컨덕턴스 텀으로 들어가는 텀은 당연히 R이 되겠죠. 컨덕턴스로 들어가는 텀은 R. 그 다음에 볼테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 이 같은 형태로 쓰여지는 거죠. 볼테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는. 따라서 얘도 이 G텀에 우리가 넣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커런트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도 노드 볼테지로 표현이 돼가지고 이 G텀에 또 넣어줘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디펜던트 커런트 소스가 있죠. 그게 일반적으로 IS라고 표현하죠. 위에도 시계도 있지만 이거는 오른쪽 항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엘리먼트들이 뭐가 있냐면 인디펜던트 볼테지 소스, 볼테지 컨트롤드 볼테지 소스, 커런트 컨트롤드 커런트 볼테지 소스. 이건 전부 다 볼테지 소스죠. 이거는 VN의 텀으로 표시가 되고 라이트 핸드 사이드로 옮겨져서 이퀘이션이 사용되게 돼요. 다시 정리하면 볼테지 컨트롤도 커런트 컨트롤도 이런 컨트롤링 커런트, 컨트롤링 볼테지는 노드 볼테지를 이용해서 표현이 되고요. 볼테지 소스의 포지션은 또한 노드 볼테지의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슈퍼 노드라는 개념을 뒤에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컴포넌트 레지스턴스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소스 그 다음에 디펜던트 소스들이 저 G 곱하기 V에는 IS라는 저 이퀘이션에 어떻게 인볼브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좀 어렵게 보이지만 뒤에 가서 이제 원리를 알려주고 문제를 풀게 되면 이해를 쉽게 하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응되게 메쉬 커런트 어널리시스가 존재하죠. 그거는 KVL입니다. 마찬가지로 메쉬 커런트 어널리시스니까 커런트가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R 곱하기 I는 VS 이런 텀의 폼으로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R 컴포넌트는 당연히 R에 쓰이겠죠. 그 위에는 대칭되게 여기 있던 컴포넌트들, 그죠? 요 컴포넌트들은 여기서는 CCVS, 그죠? VCVS 얘네들은 레지 R 텀에 포함이 되게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G 텀과 R 텀은 이거는 뒤에 보면 알겠지만 매트릭스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링 커런트와 볼테지는 메쉬 커런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 매트릭스 폼에다가 잘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볼테지 소스는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 하죠. 그래서 이거는 얘랑 또 대칭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커런트 소스
그다음에 커런트 컨트롤도 커런트 소스, 볼테지 컨트롤도 커런트 소스 이런 것들은 IUL과 라이트 핸드 사이드의 앞에서와 비슷하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퀘이션을 매트릭스 폼으로 만들어서 수식을 구하고 할 텐데 이거는 텍스트북에 없는 거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집중해서 이 챕터 4를 들어야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이 KCL과 KVL을 이용해서 회로 분석하는 거를 갖다 배우고 나면 굉장히 손쉽게 회로 분석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챕터 끝에 가면 이제 이해하게 되고 이거를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또 이해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드 볼테지 어널리시스 with independent current source. 우리 지금 레지스티브 서킷이기 때문에 우리 회로에는 레지스턴스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커런트만 존재하는 이런 회로가 노드 볼테지 어널리시스로 분석하기에는 가장 쉬운 그런 회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노드 볼테지 어널리시스니까 베리어블을 갖다가 뭐로 잡느냐? 노드 볼테지로 잡는 거죠. 그래서 노드가 뭐뭐 있어요? A, B 두 노드가 있고 레퍼런스가 하나 있죠. 그래서 레퍼런스는 그냥 0볼트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니까 레퍼런스 볼테지 그냥 두고 베리어블이 VA, VB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VA, VB 베리어블이 있을 때 우리는 뭐를 쓴다? KCL을 쓴다고 했죠. KCL을. 그래서 노드 KCL을 어디에서? 노드 A에서. 그렇죠? 또 KCL을 어디에서? 노드 B에서 이거를 적용해서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이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걸리는 전압이나 또는 흐르는 전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드 볼테이지 어널리시스를 갖다가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제 커런트의 방향을 우리가 임의로 정해서 노드 KCL을 갖다가 적용하면 되죠. 각각의 노드에다가.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정하죠. 이렇게 우리는 정했어요. 이 전류의 방향을 전류가 뭐냐면 I, R2로 흐르는 전류는 A에서 빠져나가는 전류. I, R1은 또 A에서 R1으로 빠져나가는 전류. 이렇게 정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정한 이유는 여기에 플러스라고 그냥 원래 문제에 주어졌으니까 그거에 맞춰주기 위해서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정한 거죠. 그럼 노드 A에서의 KCL은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라고 했고 나가는 게 플러스라고 했죠. 제로 이렇게 되니까 IS는 IR1 플러스 IR2 이게 노드 A에서의 KCL이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이퀘이션을 뭐의 함수로 나타내야 되냐면 노드 볼테이지를 했으니까 노드 볼테이지로 나타내야 되죠. 그러면 다시 쓰면 IS는 그냥 인디펜던트 커런트 쓰니까 그냥 쓰고요. IR1은 양당 간의 전압이 뭐죠? VA-VB고요. 그거를 R1으로 나눠준 게 IR1이에요. IR2는 양당 간의 전압이 VA죠. 나누기 R2가 IR2예요. 그럼 우리 이 이퀘이션을 세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용한 거는 KCL, 두 번째 이용한 거는 노드 볼테이지로 바꾸기 위해서 오음의 법칙을 이용한 거죠. 그죠? 그게 다 오음의 법칙을 이용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베리어블로 이퀘이션이 적어졌죠. 자, 다음에 노드 B에서 이렇게 나가는 전류를 IR3라고 하면 노드 B의 입장으로 보면
B로 들어가는 전류가 마이너스 IR1, B에서 나가는 전류가 IR3죠. 따라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노드 볼테지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IR1은 VA 마이너스 VB 나누기 R1이고요. 요거는 0이 돼야 되죠. 그죠? 이게 KCL이죠. 0까지 써야. 그 다음에 IR3는 VP 나누기 R3. 이게 0이 되는 게 이퀘이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퀘이션이 여기 1번, 이퀘이션이 2번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1번 이퀘이션을 이제 VA와 VB로 조금 더 간단하게 쓰면 VA에 해당되는 게 1 나누기 R1 더하기 1 나누기 R2의 VA 마이너스 VB 나누기 R2 R2가 아니라 R1이네요. 그죠? 이게 R1 이게 IS다. 그래서 이게 3번식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4번식은 얘를 VA, VB의 함수로 쓴 거고 그럼 2번식도 VA, VB의 함수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VA 나누기 R1 그다음에 플러스 나누기 VB에 대한 항은 1 나누기 R1 더하기 1 나누기 R3의 VB는 제로. 이걸 우리가 4번식이라 하죠. 얘는 2번식을 갖다가 우리가 연산하기 위해서 VA와 VB의 함수로 적은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매트릭스 폼으로 이 연립방정식을 막 풀어도 되지만 연립방정식 풀지 말고 매트릭스 폼으로 쓴 다음에 VA와 VB를 구하는 게 쉽죠. 매트릭스 연산을 할 줄 알면.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매트릭스 폼으로. 자, 이렇게 되고 어떻게 돼요? VA, VB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IS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넣을 때 여기 이 꼴이 뭐냐면요. G, V는 I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레지스턴스 형태로 넣는 게 아니라 컨덕턴스 형태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G1 더하기 G2 그렇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G1 여기 마이너스 G1 여기 G1 플러스 G3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넣을 수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앞에 인트로덕션 돌아가서 우리가 여기를 주의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지스턴스는 어디에 쓰여요? G 매트릭스에 쓰인다. 그죠? G 매트릭스에 쓰인다. 인디펜던트 커런트스는 어디에 쓰여요?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 쓰였다. 그죠? 이 가장 심플한 이기점플에서 우리가 이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기점플을 여러분이 전부 다 쓰면서 이제 이퀘이션도 세워보고 이게 매트릭스 폼으로 어떻게 변환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자, 이거를 수식으로 복잡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th 노드에 대해서 그 정의를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GJ에는 J번째 노드와 N번째 노드의 컨덕턴스예요. 그러니까 노드와 노드 사이에 컨덕턴스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두 노드가 있으면. 그 다음에 GNI는 n번째 노드의 컨덕턴스고요. ISN은 n번째 노드의 커런트 소스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매트릭스가 형성됐냐면 왼쪽에 있는 식처럼 이렇게 매트릭스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수식적으로 써놔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제 이그젠플을 풀어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의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되는 표현은 요게 가장 일반적인 매트릭스 폼의 형태고요. 그다음 그럼 G 매트릭스 자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G 매트릭스 자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게 V1, V2, V3의 의미가 뭐예요? 노드 볼테이지죠. V1, V2, V3의 의미는 노드 볼테이지예요. 그래서 여기 G1은 G2, 요 G겠네요. 그죠? R일 리가 없죠. 요거는 자기 노드에 걸려있는 그라운드와 자기 노드 자체,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자기 노드 자체에, 자기 노드와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는, 자기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컨덕턴스라고 생각하면 자기 노드에 어느 노드든 그라운드든 어느든 any other 노드든 연결되어 있는 컨덕턴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1, 2, 1, 3, 3, 1, 3, 2 이건 뭐냐면 1번 노드와 2번 노드에 연결된 컨덕턴스라는 거예요. G1, 3는 1번 노드와 3번 노드에 연결된 컨덕턴스라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요 텀들은 요 이퀘이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커런트 소스는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 이퀘이션을 쓰는 거죠. 근데 이 커런트 이퀘이션 쓸 때 어떻게 쓴다? 소스가 이 V1 노드로 들어가면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커런트 소스가 소스의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커런트 소스의 방향이 그 노드에서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쓰면 마이너스를 써야 되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면 플러스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조금 어렵지만 개념적으로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고 있으면 되냐면 회로가 이렇게 딱 있으면 걔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노드가 몇 개가 있나를 봐요. 노드가 몇 개 있나 보고 그 각각의 노드에다가 노드 네임을 주고 노드 볼테이지를 정의해요. 그게 여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쳐다봐서 인디펜던트 커런트 소스가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인디펜던트 커런트 소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커런트 소스가 각 노드에 들어가는지 나오는지를 보면 돼요. 들어가면 플러스로 해서 오른쪽 텀에다 쓰는 거고 나가면 마이너스 텀으로 해서 또 오른쪽 텀에다가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턴스로 회로가 구성이 됐겠죠. 그러면 각각의 정의된 노드에 달려있는 레지스턴스들이 있죠. 그럼 레지스턴스를 전부 다 컨덕턴스로 변화시켜서 그거를 다 더해요. 그거를 각각 이 대각선에다가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드 사이에 있는 레지스턴스를 확인하고 그거에 역수를 취한 다음에 전부 더해서 이 해당하는 매트릭스의 형태 내에 적어주는 거죠. 여기는 1, 2 사이에 있는 컨덕턴스, 여기는 1, 3 사이에 있는 컨덕턴스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수식으로만 보면 막 헷갈리죠. 근데 우리 앞에서 노드 이퀘이션 세워보고 다 해봤죠. 자, 이거를 시스테미티컬리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게 똑같은 회로예요. 앞에랑 회로를 이렇게
봤더니 얘는 가장 심플한 노드 볼테이지 어널리시스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회로예요. 왜? 인디펜던트 커런트 소스와 레지스턴스로만 구해진 회로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떤 매트릭스로 쓴다고 했냐면 G, V, I 이런 매트릭스로 이용해서 쓴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노드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 회로에서 노드는 3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레퍼런스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는 2개의 노드죠. 그래서 그 2개의 노드를 찾아서 봤더니 VA와 VB 2개의 노드가 있어요. 첫 번째 찾는 게 노드를 찾는 거죠. 자, 두 번째 찾는 게 뭐냐면 인디펜던트 커런트 소스가 있느냐 보는 거죠. 인디펜던트 커런트 소스가 있어요. 그죠? 인디펜던트 커런트 소스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제가 설명한 걸로 보면 이런 폼이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뭐부터 우리 쓴다 그랬어요? 볼테이지부터 먼저 찾아서 쓴다 그랬죠? VA, VB. 그다음에 뭐 쓴다 그랬어요? 인디펜던트 커런트 소스가 있는지 보고 인디펜던트 커런트 소스가 있으면 그 커런트의 방향이 노드로 들어가는 방향이면 플러스로 해당되는 노드에 써주고요. 그 다음에 노드 B를 봤더니 인디펜던트 커런트 소스가 없죠. 그러면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노드에서 A 노드에서 달려있는 모든 레지스턴스를 찾은 다음에 뭐예요? R1과 R2죠. 각각을 컨덕턴스로 바꿔요. 그러면 G1과 G2죠. 어떻게 했어요? 더하라 그랬죠. 자, 이게 대각선 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여기는 B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레지스턴스를 찾는 거죠. 그게 뭐예요? R1과 R3.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G1 더하기 G3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A, B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컨덕턴스 뭐예요? G1인데 부호가 마이너스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되죠. 부호가 마이너스다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된 건 뭐예요? 여기는 1, 2를 기준으로 연결된 거, 여기는 2, 2를 기준으로 해서 연결된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칭되는 거죠. 자, 이해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노드 볼테이지 어널리시스에서 이퀘이션 세우고 정리 한번 하고 VA와 VB에 대해서 그거를 매트릭스로 하고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쓴 이퀘이션 이거 뭐였어요? 얘죠. 얘와 인스펙션으로 스탬핑 이걸 우리가 스탬핑이라고 하는데 스탬핑 찍어서 바로 이퀘이션을 쓴 거나 어떻다? 동일하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얼마나 빠르게 회로를 어널리시스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이게 텍스트북이 없기 때문에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수업을 듣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잘 노트를 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되겠어요. 자, 이런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게 이 그림이죠. 자, 노드가 N1과 N2가 있다. 노드가 N1과 N2가 있다. 그러면 그 노드가 N1과 N2가 있는데 거기 R이 있으니까 자, N1에는 G가 연결되어 있죠. 이 경우에 N2에도 G가 연결되어 있죠. N1과 N2 사이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G가 또 연결되어 있는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이렇게 컴포넌트 하나가 N1과 N2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 컴포넌트는 매트릭스에 이렇게 찍힌다는 거예요. 매트릭스에 이렇게 찍혀야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이그젬플에서는 커넌트 소스가 노드 A로만 들어갔지만 커넌트 소스가 이렇게 두 노드 사이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커넌트 소스는 어디로 가요?
라이트 핸드 사이드로 가는데 컨소스가 이렇게 두 개의 노드 사이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N2는 들어가죠. 그러니까 플러스. N1에서 나가죠. 마이너스. 이렇게 스탬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이그젠플에 대해서 스탬핑하는 거를 갖다가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이그젠플 4-2.1을 보면 이게 엄청나게 복잡하죠, 회로가? 이거 이퀘이션 여러 번 세우려고 그러면 한 세월 걸릴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말자. 그죠? 매트릭스 폼으로 만든 다음에 그 매트릭스를 푸는 방법을 이용해서 식을 구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 회로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지만 일단 손쉽게 이게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스탬핑으로 탁 찍어 놓으면 회로 분석이 틀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순서대로 살펴보죠. 이제 회로를 이렇게 쳐다보죠. 문제가 나오면 이거 봤더니 또 커런트 소스와 레지스턴스로만 이루어진 서킷이에요. 얘는 노드 볼테지 어널리시스를 하면 되겠다. 고로 나는 어떤 식을 이용할 거다? GV는 I라는 이런 식을 이용할 거다. 라는 거를 이제 머리에 담아두고요. 그러면 저 노드 볼테지 어널리시스를 사용할 거니까 노드가 몇 개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노드가. 그러면 쭉 같은 노드고 여기가 A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B 노드 그러니까 VA 노드를 못 찾으면 안 돼요. VB 여기 노드 하나 더 있죠. VC 얘는 레퍼런스니까 상관없고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는 0보트라고 가정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노드가 3개가 있어. 오케이. 그럼 나는 매트릭스 폼으로 얘 쓸래. 그죠? 어떻게? VA, VB, VC 분명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외에는 다른 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라이트 핸드 사이드는 뭘 쓴다고요? 인디펜던트 커런트 소스에 대해서 쓴다고 했죠. 자, A 노드를 기준으로 보면 I1은 들어와요. 그러니까 플러스죠. I2도 들어와요. 플러스예요. A 노드 기준으로. 자, B 노드 기준으로 보면 I2는 나가요. 그럼 마이너스. I3는 들어오죠. 플러스. C 노드 기준으로 보면 여기 C 노드 기준으로 보면 I1이 나가는 거죠. 요거 못 찾으면 안 돼요. 이거 잘 찾아야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찾으면 돼요? 이 G 매트릭스 찾으면 되죠. G 매트릭스. 보통 국뽕 글씨를 쓰죠. 볼드체로 쓰면 매트릭스를 나타내죠. 자, A 노드에 걸린 저항을 샅샅이 찾아야 돼요. 뭐예요? R1, R2, R5가 A 노드에 걸렸어요. 그럼 R 이렇게 쓰나요? 아니죠. 컨덕턴스를 바꿔서 써야죠. G1, G2, G5. 그 다음에 B 노드에 걸린 저항 다 찾아야죠. 뭐예요? R5, R3, R4. 그러니까 G3, G4, G5. G노드에 걸린 저항 얘 빼먹으면 안 되겠네요. R1, R2, R3, R6. 어우, 4개 날렸네요. 1, 2, 3, 6. 1, 2, 3, 6. 그죠? 그 다음에 A와 B 사이 이렇게 대칭이죠. 그죠? A와 B A와 C 두 개 R1, R2 마이너스 G1 마이너스
G2. 어디가 대칭이에요? 얘는 여기가 대칭으로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B와 C 사이. B와 C 사이. 얘는 뭐예요? G3만 있네요. 그 마이너스. 어디 대칭이죠? 여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퀘이션이 에러 없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뭐 정리를 하거나 이럴 필요 없죠. 왜냐면 이거 다시 풀었으면 A, B, C로 딱 정리된 식이 나오는 거죠. 이퀘이션 3개가. 근데 매트릭스를 갖다 연산할 줄 알면 그렇게 막 다시 풀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매트릭스 연산을 하면 되죠. 매트릭스 이퀘이션을.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를 스태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태핑 하는 거를 갖다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회로는 어때요? 인디펜던트 커런트 소스와 레지선스만 있으니까 엄청 쉬웠죠. 근데 우리 인트로덕션을 보면 와우 그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트로덕션 다시 한번 가보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기에 개념을 좀 알았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자, 지금 보면 우리가 다룬 이기젠플은 R과 인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만 있는 걸 다뤘죠. 가장 심플한 걸 다룬 거예요. 이제부터 뭘 다뤄야 되냐면 이 컨트롤링하는 커런트나 볼테지, 컨트롤하는 커런트나 볼테지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노드 볼테지 어널리스하니까 노드 볼테지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죠? 컨트롤링 커런트, 컨트롤링 볼테지를.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볼테지 소스는 아주 잘 다뤄야 돼요. 주의 깊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컴포넌트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고 하나하나 나올 때 이해를 잘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가 등장을 하죠. 뭐가 등장을 하냐? 이게 등장하죠. 그죠? 볼테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가 존재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볼테지 컨트롤 또는 커런트 컨트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뭐로 표현이 돼야 되느냐? 노드 볼테지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랬죠. 사실은 우리 여태까지 인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를 이용한 인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를 이용한 회로 분석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 보면 요게 인디펜던트 아니 디펜던트 볼테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인데 요 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Vx는 10이죠. 근데 Vx를 어떻게 정했냐면 이 안에 있는 회로의 어떤 전압인데 여기 전압이라는 거예요.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VA 마이너스 VB 나누기 12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를 한 거죠. 뭘 했어요? 컨트롤링 볼테이지를 그죠? 컨트롤링 볼테이지를 뭘로 표현했어요? 노드 볼테이지인 VA와 VB로 표현한 거죠. 아, 참. 이렇게 회로가 주어지면 회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쳐다봐요. 어떤 도대체 컴포넌트들이 존재하는지 봤더니 당연히 우리 레지스티브 서킷만 하니까 레지스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볼테이지 소스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문제가 굉장히 쉽구나라고 했는데 봤더니 볼테이지 컨트롤도 커런트 소스가 있어서 살짝 긴장을 좀 해줘야 되죠. 그러면 볼테이지 컨트롤도 커런트 소스가 있으니까 그 컨트롤 볼테이지를 뭘로 표현을 한다? 노드 볼테이지를 표현하는 거죠. 노드는 물론 미리 찾아놔야 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전통적인 방법인 KCL을 적용해 보죠. 그러니까 KCL을
at A 노드에다가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CL을 at B 노드에다가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이제 전류로 막 쓰지 말고요. 전류가 오음의 법칙까지 한 번에 적용해서 쓰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음의 법칙까지 한 번에 적용해서 써봐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우리가 정하면 되니까 이렇게 정하죠.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자, 그러면 A 노드에서 이 인디펜던트 볼테지 컨트롤드 디펜던트 볼테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의 전류는 빠져나오니까 플러스죠. 그 다음에 12ohm으로 가는 것도 플러스, 6ohm으로 가는 것도 플러스. 전류의 텀이 전부 다 플러스죠. 그죠? 그러면 얘는 12분의 Vx를 쓰지 말고 VA-VB 더하기 12분의 VA죠. 그죠? 이 전류는 12분의 VA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그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전류는 VA-VB 나누기 6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다 더하면 제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퀘이션 하나가 형성이 돼요. 이렇게 이퀘이션 하나가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B 노드에서는 저 6ohm으로 하는 전류는 들어오는 전류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VA 마이너스 VB의 6 이게 전류 컴포넌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V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들어오니까 마이너스인데 오른쪽으로 옮겨서 인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는 라이트 향해 오니까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 분수로 막 돼 있으니까 양변에 12를 곱하죠. 위에 식에서. 그러면 VA 마이너스 VB 플러스 VA 플러스 2VA 마이너스 2VB는 제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VA가 하나, 둘, 4개. 여기서 4VA VB가 하나, 3개. 3VB는 0. 이 식이 하나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식에다도 6을 곱해보죠. 마이너스 VA 플러스 VB 플러스 2VB는 1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VA 플러스 3VB는 1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식이 1, 이 식이 2 그러면 얘를 매트릭스 폼으로 우리가 앞에 있는 것처럼 써준다면 이렇게 VA, V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0, 여기 12, 0, 12, 그다음에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이제 일반 전교의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얘도 GV는 I의 형태로 쓸 수 있다. 당연하죠. 노드 볼테이지 어널리시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를 발견했냐면 자,
이쪽 텀은요, 어떻게 돼요? 각 노드에 연결된 레지스턴스를 인버스로 해서 넣는 거였고, 이쪽 텀은, 요 텀은 뭐였냐면 AB 사이에 걸린 레지스턴스를 넣는 거기 때문에 레지스턴스만 있었을 때는 이 텀이 대칭이었었는데 이 대칭이 아니네요. 그거 왜 그래요? 이렇게 볼테이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가 저 매트릭스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들어간 거죠. 그럼 우리를 뭘 알 수가 있어요? 아, 저 볼테이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를 저 G 매트릭스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를 갖다가 잘 이해를 하면 이렇게 식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썼잖아요. 복잡하게 쓰지 않고 바로 이 매트릭스를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볼테이지 컨트롤드 커런트스를 어떻게 스탬핑하느냐가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배우가 되죠. 자, 좀 어렵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볼테이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알파 VX로 썼지만 실제로는 커런트 소스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얘가 어떤 커런트 소스다 이거죠. 뭐에 디펜던트한? 볼테이지에 디펜던트한 커런트 소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볼테이지에 디펜던트한 커런트 소스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볼테이지 VX가 어느 노드 전압의 베리어블인지를 찾는 거죠. 이건 노드 볼테이지예요. 그죠? 노드 볼테이지. 회로의 노드 볼테이지예요. 자,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잘 보면 여러분 여기는 N1, N2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얘가 연결되어 있냐. 이 볼테이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가 어느 노드에 연결되어 있느냐를 표현하는 거고요. NI, NJ는 요 VX가 어느 노드에 베리어블로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표현하는 건 요 노드의 위치에다가 이 알파 값을 넣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행으로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아서 거기에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를 넣어야 되고 그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 행으로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열로는 어느 노드 볼테이지에 저 VX가 함수로 표현이 되는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전류가 나가면 그죠? 에너지에서 나가잖아요.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전류가 들어오면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N1 노드에서 나가면 플러스 NI는 플러스 NJ는 마이너스 N2 노드 기준으로 들어오면 NI는 마이너스 NJ는 플러스. 왜냐면 요 N2 노드와 NI 노드는 같은 극이지만 NJ는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 스탬핑하는 아이디어를 요 회로에 우리가
넣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글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 볼테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가 있구나 하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뭐예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다? 볼테지 커런트 컨트롤 소스의 볼테지 컨트롤을 노드 볼테지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전체를 뭘로 표현했냐면 여기 알파 Vx로 표현을 했었죠. 이 알파 Vx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쓰면 12분의 1 VA 마이너스 VB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12분의 1 VA 마이너스 VB. 요게 뭐가 돼요? 노드 볼테지죠. 그죠? 얘는 뭐예요? 어디 연결돼 있어요? 노드 A와 그죠? A와 어디 연결돼 있어요? 그라운드 연결돼 있죠. 그죠? 여기. 그래서 얘가 표현되는 거는 노드 A에만 표현이 되겠죠. 그라운드는 우리가 매트릭스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라운드는 노드로.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스텝을 해보는데 기본적으로 이 회로는 노드가 두 개뿐이 없어요. 그죠? 노드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G 매트릭스를 우리가 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소스 먼저 쓰는 거죠. 인디펜던트 커런 소스. VB로 들어가고 있죠. VB로. 그래서 VA는 아무것도 없죠. 그럼 제로. 여기는 2.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레지스턴스를 컨덕턴스로 바꿔서 먼저 써줘요. 그럼 A 노드에 있는 컨덕턴스는 뭐냐면 12분의 1, 그렇죠? 6분의 1, A 노드에 있는 레지스턴스는 컨덕턴스로 바꾼 거는 1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저 B 노드에 연결된 거는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A, B와 사이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6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스탬핑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얘죠. 얘가 X축, X축이 아니라 행으로는 A 노드에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해당되죠. 열로는 어디에 해당돼요? A 노드, B 노드에 다 해당되죠. 그렇죠? 근데 그 알파로 들어갔는데 알파가 VA는 플러스고, 그렇죠? VA는 플러스고 A 노드에서 나가는 방향이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같으니까 플러스고요. 그래서 플러스 1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비행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스탬핑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부호 들어갈 때 이 부호 커런트가 이 노드를 나가면 플러스로 먼저 찍고 그 B에 해당되는 쪽은 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붙고 요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부호가. 이 부호만 명확히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식을 복잡하게 써서 정리를 한 게 이건데 얘는 한 번에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게 정말 편리한데 이게 잘못 스탬핑을 하면 완전히 틀린 답을 내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어떻게 스탬핑하느냐를 갖다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스탬핑을 해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컴포넌트 하나 더 해보죠. 자, 새로 뭐 똑같은데 여기 보면 똑같죠? 똑같은데 뭐만 바뀌었어요? 여기만 바뀌었네요. 어떻게? 뭐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인데 바뀐 게 커런트 컨트롤로만 바뀌었고 나머지는 동일하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레지스턴스가 있고 인디펜던트 커런트 소스가 있고 여기까지는 문제를 수월하게 풀겠는데 커런트 컨트롤도 커런트 소스가 있네. 그러면 내가 노드 볼테이지 어널리시스를 이용해서 풀 거니까 커런트 컨트롤링 하는 거를 갖다가 노드 볼테이지로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인지해야 되죠. 자, 그러면 앞에처럼 인디펜던트 소스에 대한 내용을 먼저 쓰죠. 근데 I0 어딨나 찾아봐야죠. 여기 있어. 그럼 I0가 우리 뭔지 알죠? I0는 VB 나누기 3이죠. 그죠? I0는 V0 나누기 3이에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은 끝냈어요. 그리고 노드가 두 개 있는 거는 미리 찾아놓은 거니까 VA, VB 있죠. 그 다음에 앞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냐? KCL을 적용하는 거죠. 이 각각의 노드에서. 자, VA 노드에서 KCL을 적용하면 저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부터 하면 3분의 2 VB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죠. 플러스 VA 나누기 12 플러스 VA 마이너스 VB 나누기 6은 제로 이렇게 되죠. 자, 11을 다 곱하죠. 그러면 B니까 뭐 어떻게든 마찬가지네요. 어차피 정리해야 되니까 8B, 8VB 플러스 VA 플러스 2VA 마이너스 2VB는 제로. 그러면 3VA 플러스 6VB는 제로. 더 간단하게 하면 VA 플러스 2VB는 제로.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식을 써도 되고 이 식을 써도 되고 뭐 간단하게 오른쪽 식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또 노드 B에서 보면 노드 B에서 VA-VB 나누기 6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나가는 거는 3분의 VB 전류는 오른쪽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 이렇게 6을 곱하면 VA 플러스 VB 플러스 2VB는 12 마이너스 VA 플러스 3VB는 12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매트릭스 폼으로 써보면
요걸로 쓸게요. 뒤에 있는 식이랑 맞추려고. 어떤 걸 써도 마찬가지니까 3, 6, 마이너스 1, 3, VA, VB는 제로, 12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직 쓰지 말고 한 번에 스탬핑을 해줄 수 있으면 우리 또 해피하겠죠. 그렇죠? 그 방법론을 또 살펴보죠. 자, 근데 얘가 커런트 소스인데 알파 IX니까 이게 어떤 커런트를 표현하는 거니까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인데 커런트 컨트롤도 커런트 소스예요. 근데 IX를 뭐의 함수로 나타낸다? 노드 볼테이지 함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VN의 함수죠. 근데 I는 GV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I는 GV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한 거랑 동일하죠. 앞에는 개수만 알파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알파 G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전류를 볼테이지 함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그래서 부호 나가는 쪽은 플러스, 들어오는 쪽은 마이너스. 그죠? 나가는 쪽은 플러스 무조건, 엔트 들어오는 쪽은 마이너스고, 거기에 요 뒤에 있는 텀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으니까 부호가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를 앞에 한 거랑 동일하게 한번 해보죠. 회로를 쭉 봤어요. 노드는 두 개뿐이 없어. 커런트 컨트롤도 커런트 소스가 있으니까 제 커런트 컨트롤도 부분을 찾아요. 찾아서 볼테이지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알파 IX는 2, 여기 2 곱하기 I0는 3분의 1 VB 빼기 제로죠. 자, IX는 어디 달려 있어요? 달려 있는 게 VA와 레퍼런스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가 안 써요. 그러니까 VA 쪽에만 쓰면 되고요. 얘는 노드 볼테이지가 VB에만 상관이 있네요.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많은 부분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VB에 해당되는 쪽에만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매트릭스를 써보죠. VA 노드 볼테이지는 두 개뿐이 없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커런트도 두 개만 있죠. 자, 레지스턴스 마찬가지로 A에 달린 거 계속 했던 거니까 1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B에 달린 거 6분의 1, 3분의 1. 양당 간에 걸린 거 이제 뭘 넣어줘야 돼요? 얘 넣어줘야 되죠. 얘. 어디다 넣어줘요? 이 어디 달렸어요? A에 달렸죠. 여기에 넣어주면 되죠. 여기에. 그리고 컬럼 쪽으로는 어디에요? B. 여기 넣어주면 되죠. 크로스 하는데. 그렇죠? 그 B가 앞에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로 들어가겠죠. 플러스 3분의 1. 그래서 이 매트릭스 계산해주면 앞에 있는 거와 동일하게 나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인디펜던트 볼테이지 소스를 갖고 있는 회로에 대해서 노드 볼테이지 어널리시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렇게 커런트 레지스턴스와 커런트 소스만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쉽게 지메틱스를 구할 수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 인디펜던트 볼테이지 소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인디펜던트 볼테이지 소스의 전압과 노드 볼테이지의 전압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겁니다. 이 회로에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VS는 VA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VA 노드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전압인데 이미 구했어요. 따라서 노드 B에서 KCL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쪽으로 전류의 방향을 적으면 좋다고 했죠. 그럼 노드 B에서의 KCL은 VB-VA인데 얘는 VS죠. R2 플러스 VB 나누기 R3는 IS 이렇게 되죠. 이거를 컨덕턴스 형태로 나타내면 G2는 VB-VS 플러스 G3 VB는 IS 이렇게 돼요. 따라서 이 이퀘이션에서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요 G2VS는 만약에 R값과 VS값이 주어졌다면 주어진 거고, 따라서 마이너스 G2VS는 사실은 구할 수 있는 값이 일반적으로 될 거고요. 베리어블은 G2, G3, VB에서 이 VB만 베리어블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V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G2 플러스 G3 그 다음에 IS 플러스 G2 VS 이런 식으로 해서 컨벤셔널한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컨벤셔널하게 구하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얘를 스탬핑으로 어떻게 읽느냐라는 거죠. 그럼 직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이 이퀘이션만 뽑아내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이 이퀘이션만 뽑아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드가 두 개니까 그 A라는 노드에 대해서 여기서는 아예 KCL을 적지 않았지만 행렬에서도 사실은 적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VA라는 텀, VS라는 텀이 행렬 연산식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2x2 매트릭스는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2x2 매트릭스를 유지한다는 거는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흐르는 전류. 그래서 볼테이지 소스가 주어지면 걔를 어떻게 모델링을 하냐면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거죠.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컴포넌트가 엘리먼트가 있으면 걔가 연결되는 노드가 어디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노드가 N1이고요. 연결되는 노드는 행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플러스라고 써있는 쪽으로 전류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미 정한 거예요. 이런 방향을 정한 거니까 알고 있어야겠죠. 그 N1 노드로 IN1이 빠져나간다. 플러스로 들어가는 쪽으로 볼테이지 소스에서 이렇게 정하고요. 이 N1 노드에 어디에? 볼테이지 소스 쪽을 쓰는 쪽에 볼테이지 소스를 쓰는 쪽에 이제 VS가 들어가는 거고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 이 노드에서 빠져나가는 게 원래 G 매트릭스에서는 플러스지만 오른쪽으로 이항이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INS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인디펜던트 볼테이지 소스는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다시 매트릭스 폼으로 쓰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더 쉽겠죠. 자, 매트릭스 폼으로 쓰면 자, 일단은 노드가 두 개니까 두 개에 대한 걸 여기다 먼저 써요. 그 다음에 커런트 소스 들어가는 쪽 오른쪽으로 이항했으니까 여기가 B로만 들어가니까 IS죠. 저항 두 개 연결되어 있죠. G1 더하기 G2 여기도 두 개 연결되겠죠. G2 플러스 G3 그 다음에 A와 B 사이의 저항은 G2 여기도 G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어디다 써놓느냐 연결된 노드 N1 그렇죠? 이게 뭐예요? A 노드죠. A 노드 연결되어 있죠. A 노드에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
마이너스 IN1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디 넣냐면 이렇게 넣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VA는 VS가 되는 거죠. VA는 VS. 그렇죠? 어쨌든 이 볼테이지 소스는 어느 노드에 연결되어 있을 테니까 이게 이제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잘 보면 여기 사실은 미지의 변수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얘는 쓰이지가 않아요. 이퀘이션에서. 어떤 이퀘이션만 쓰인다? 요 두 번째 행에 의해서 구해지는 식만 쓰이게 되고요. 대신에 VA는 VS로 치환해서 앞에처럼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짝 복잡해졌지만 스탬핑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거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2x2 매트리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원칙에 맞게 베리어블로 넣어 주었다는 얘기죠. 자, 가장 어려운 게 이겁니다. 아,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가장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볼테지 소스가 하나의 노드와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노드 전압과 이 볼테지의 전압을 같다고 놓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노드 전압이 치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쉽게 스탬핑이 됐죠. 근데 좀 어려워지는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VA와 VB 두 노드 볼테지 사이에 볼테지 소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좀 어려워져요.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KCL로 볼 때는 이 노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슈퍼 노드라고 그래요. 슈퍼 노드. 슈퍼 노드라는 건 뭐냐면 두 노드를 합쳐서 그냥 하나의 노드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슈퍼 노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슈퍼 노드에다가 KCL을 적용하는 거죠. 슈퍼 노드에다가 KCL을 적용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나가는 전류, 여기서 나가는 전류. 그렇죠? 그럼 이 전체를 하나의 노드로 생각을 하니까 여기 전체를 하나의 노드로 생각하니까 이 전류는 뭐냐면 VA 나누기 R1이고요. 오른쪽 B노드에서는 VB 나누기 R2가 되죠. 이게 뭐랑 같아요? IS랑 같은 거죠. 이렇게 슈퍼노드에다가 KCL을 적용한 다음에 여기 슈퍼노드에 KVL을 적용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마이너스 VA 플러스 VS 플러스 VB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럼 얘는 밑에 식에서 VA는 VS 플러스 VB가 되니까 저 위에 식에다 VA를 넣어주면 VS 플러스 VB 나누기 R1 더하기 VB 나누기 R2는 IS 이렇게 되죠. 자, 컨덕턴스 폼으로 표현하면 G1 VS 플러스 VB 플러스 G2 VB는 IS가 되고요. 얘는 다시 G1 VS 플러스 G1 플러스 G2 VB는 IS가 되죠. 그러면 V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IS 마이너스 G1 VS 나누기 G1 플러스 G2 이렇게 해서 V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의할 점, 인디펜던트 볼테이지 소스가 두 노드 사이에 연결되어 있으면 컨벤셔널한 메서드로 풀 때는 얘를 합쳐서 하나의 노드로 생각을 하고 그 노드에다가 KCL을 적용해요. 그 합친 노드를 슈퍼 노드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슈퍼 노드 자체에서의 KVL을 돌려서 이퀘이션을 하나 만들어서 A와 B 사이에 관계식을 세우면 A가 VS와 VB의 관계식으로 풀리니까 베리어블 하나가 없어지는 거고 그거를
베리어블 하나 없앨 수 있게 되는 형태로 되는 거고, 그 VA를 첫 번째 식에다 넣어주면 VB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얘를 우리는 또 스탬핑을 해봐야 되겠죠. 스탬핑을. 자, 스탬핑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자,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엘리먼트가 어느 노드에 연결되어 있나,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N1과 N2에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얘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N1과 N2의 행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 일관되죠? 그 다음에 볼테지 소스는 어디 들어갔어요? 그 볼테지 G 매트릭스가 아니라 GV, 그 V 텀에 들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N1, N2에 들어가는데 여기 부호를 잘 봐야죠. 이거 항상 여기 때문에 실수한다 그랬어.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돼 있는 쪽, 그러니까 N1, N1은 VS 플러스 N2, 이렇게 N1 행에 VS 플러스 N2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여기 VN1은 VS 플러스 VN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N1 행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N2 노드에는 그냥 VN2를 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류가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IN2라고 정의를 하고요. 자, 노드에서 나가는 게 원래는 G 매트리스는 플러스인데 라이트 핸드 사이드로 이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쓴 거고요. 그게 N2로는 들어오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쓴 거죠. 그래서 그 인디펜던트 볼테이지 소스가 그라운드에 연결됐을 때보다는 조금 복잡해졌지만 전체적으로 스탬핑하는데 일관성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전에 서킷에서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A, B 노드니까 뭐 A, B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G 매트릭스로 스탬핑을 해보죠. 자, 일단 노드가 두 개인데 일단 쓸 때는 일반적으로 VA, VB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VA에는 G1, VB에는 G2, VA와 B 사이에는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라이트 핸드 사이에서는 있는 커런트 소스 IS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여기는 조금 넓혀서 써보죠. 여기 추가되는 게 있겠죠. 이것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어디를 우리가 이제 볼테이지 손을 봐줘야 되냐면 여기와 여기를 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느 행에 대해서 이 행과 이 행이죠. N1은 A, N2는 B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VA는 VS 플러스 V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VA 대신에 여기다가 VS, 다시 쓸게요. VB를 그냥 넣어주면 쉽죠. 그 다음에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서는 여기 마이너스 I, AB 플러스 I, AB. 그럼 이제 여러분이 막 헷갈려요. 저 마이너스 AB, 저 베리어블인데.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 쪽에는 마이너스로 들어갔고 하나 쪽에는 플러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 행렬을 풀면 이게 캔슬 아웃돼서 없어져요. 캔슬 아웃돼서 없어지죠. 이거 풀면 행렬을 정리하면 G1 VA는 마이너스 IAB. 그다음에 두 번째 행은 G1 VA가 아니네요. VA 맞죠? 근데 VA 대신에
vs 플러스 vb 이렇게 쓰는 게 낫죠. 행렬에다 얘를 집어넣어 놓고 헷갈리지 않게. 그럼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은 g2 vb는 is 플러스 ib죠. 이 두 식을 더해서 우리가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G1 vs 플러스 vb 플러스 G2 vb는 없어지죠. is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앞 페이지에서 구한 식과 동일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테이지 소스가 두 개의 노드 사이에 연결됐을 때는 조금 복잡해지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남은 소스들이 그 볼테이지 컨트롤드, 볼테이지 소스, 커런트 컨트롤드 컨트롤 소스가 남았는데 거기 넘어가기 전에 이그젬플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퀴즈나 시험을 볼 때도 아마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라고 문제가 나갈 수 있으니까 스태핑 하는 것만 계속 너무 포커스하면 안 되겠어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야 되고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안다는 게 좋은 점이 뭐예요? 내가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금방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그냥 컨벤셔널 분석으로 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가 슈퍼노드죠. 슈퍼노드. 그래서 저 노드를 하나로 생각하고 KCL을 적용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전류 이렇게 노드에서는 밖으로 나가게 해주는 게 부호 틀리지 않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항으로 흐르는 전류를 먼저 쓰면 VA 나누기 20 플러스 VB 나누기 30은 코너소스가 어떻게 해요? 5A는 들어가니까 5, 2A는 나오니까 2.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다음에 슈퍼노드에 대해서 KVL을 적용하면 VA는 10 플러스 VB가 되죠. 그래서 VA 대신에 10 플러스 B를 넣고 양변에 60을 곱하면 그죠? 60을 곱하면 60을 곱했으니까 30이 되겠죠? 20으로 나눠지니까 30 더하기 3 VB 플러스 2 VB는 3 곱하기 60이니까 180이 되죠. 그러면 5 VB는 150 따라서 VB는 30이고 VA는 40이 되는데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단위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슈퍼노드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스탬핑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드가 두 개예요. 그죠? 노드가 두 개니까 일단 VA, VB 쓰는데 VB가 어떻게 대치돼요? 이렇게 대치되죠? 그러니까 이거 지우고 10 플러스 VB로 쓰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1 나누기 20, 1 나누기 30, 그 다음에 0, 0. 볼테이지 소스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여기에 이미 들어갔죠, 지금?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들어가야 되죠. 커런트 텀이. 자, 커런트 소스가 A 노드에 해서 밖으로 나오니까 라이트 핸드 사이드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B 노드는 들어가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AB로 정의를 하죠. 라이트 hand 사이드 왔으니까 나가는 건 마이너스, 들어온 건 플러스. 스태핑으로 이렇게 찍어서 정리를 하면 앞에서 한 것처럼 IAB는 서로 캔슬 아웃 되고 VB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검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조금 더 복잡한 문제. 그라운드로 연결된 어떤 노드와 그라운드 연결된 때 볼테이지 소스가 있고 이 슈퍼노드가 있고 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네요. 그죠? 그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얘 노드가 몇 개요? 하나, 둘, 세 개예요. 자, 이렇게 인디펜던스가 그라운드일 때는 노드 볼테이지를 볼테이지 소스의 값으로 볼테이지 소스의 값을 노드 볼테이지로 표현하는 거죠. 그럼 노드 볼테이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VA는 4가 돼요. 그 다음에 슈퍼노드에 대해서는 KCL을 적용해서 하나의 노드 볼테이지의 값을 그 인디펜던트 볼테이지 소스와 다른 노드 볼테이지의 이퀘이션 하나 먼저 구해놔요. 그 다음에 뭐를 한다? 노드 볼테이지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노드 볼테이지 어널리시스를 한다? 먼저 이렇게 전류를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세우죠. 그럼 B노드에서 노드 볼테이지 어널리시스를 하면 VB 마이너스 VA 나누기 6 더하기 VB 나누기 12 그 다음에 여기가 VB가 아니죠. 여기가 VB인데 이 노드가 무슨 노드예요? 슈퍼노드죠. 슈퍼노드.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VC 나누기 12 여기까지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 들어오는 커런트 소스의 전류값. 여기를 슈퍼노드까지 고려해서 이퀘이션을 써준 거예요. 그죠? BC 슈퍼노드에서의 이퀘이션이죠. 자, 그러면 VB가 VC 함수고요. VA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게 그냥 VC의 함수로 표현이 되겠죠. 그대로 넣어주면 8 플러스 VC 여기 실수한 게 있네요. 자, VA가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예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야 되죠. 자, 이 부호 주의하세요. VA가 마이너스 4V예요. 나누기 6 플러스 8 플러스 VC 나누기 12 플러스 VC 나누기 12는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11을 갖다가 양변에 곱하면 16 2VC 플러스 8 플러스 8 플러스 VC 플러스 VC는 24 VC가 2개, 3개, 4개 4VC는 여기는 24고 16, 16 32 그죠? 24 24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8 따라서 VC는 마이너스 2V가 되는 거고요. VB는 8 마이너스 2니까 6V가 되는 거네요. 그럼 VA, VB, VC가 다 구해졌기 때문에 1위로 흐르는 전류, 1위로 흐르는 전류도 다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컨벤셔널 방법으로
문제가 풀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배운 스탬핑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노드가 3개이기 때문에 3x3 매트릭스를 구해야죠. 자, 인디펜던트 볼테이지 소스가 들어갔을 때는 G텀에 들어가지 않고 볼테이지 텀이랑 커런 소스 텀에만 우리가 들어가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G 매트리스는 그냥 컨벤셔널하게 구하면 되죠. A에 연결된 거 6, B에 연결된 거 6과 12, C에 연결된 거 12, A와 B 사이에 마이너스 6분의 1, 여기도 마이너스 6분의 1. A와 C 사이는 없네요. 그렇죠? B와 C 사이도 없어요. 그래서 G 매트리스는 그냥 이렇게 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드 볼테이지를 적을 때 이 안에 있는 인디펜던트 볼테이지 소스를 이용해서 구해줘. 즉 얘를 이용해서 적는다는 거죠. 좀 바로 적어보죠.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4. 그렇죠? VB는 8 플러스 VC. 그 다음에 VC. 즉 베리어블이 VC로 통일된 걸 알 수가 있죠. VC 하나만 남은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소스. 요 C로만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원래 있는 커런 소스로는 이렇게 우리가 적었겠죠. 그런데 얘도 넣어줘야 되고 얘도 넣어줘야 되죠. 자, 우리가 전례 방향을 어떻게 했냐면 이 플러스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 했죠. 그래서 이거를 IA라고 그래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소스니까 여기에 어디로 들어가요? A로 들어가니까 IA라고 넣죠. 근데 이 IA는 변수지만 사실은 쓰이지가 않아요. 이퀘이션에. 왜? 여기 마이너스 4로 VA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시계는 쓰이지 않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커런트를 IBC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IBC, 여기가 플러스 IBC. 그래서 식은 이 두 개의 행위에 의해서만 쓰여지고 얘네들은 캔슬 아웃되고 해서 결과를 여러분이 구해주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탬핑을 왜 자꾸 사용하느냐? 행렬이 커지고 막 그러면서 지금 보면 위에는 깔끔한 것 같고 밑에는 또 다시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계산을 하고 할 때 이 행렬을 구하면 이 행렬을 계산기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탬핑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큰 회로를 분석할 때도 훨씬 더 용이하게 구할 수가 있죠. 컴퓨터를 이용하면.